관성이 현재 온도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긴 하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 질량이 클수록 커진다는 거, 그거 기억해줘야 돼. 그 다음에 현상들 예시 시험에 나오지. 정지하는 건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운동하려는 건 계속 운동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관성을 이제 우리가 계속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거 안전장치가 안전띠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오늘 배울 두 가지는 운동량, P라고 표현된 애는 MV다. 질량, 그 다음에 속도. 속도가 있으니까 운동량이만 나오는 거겠지. 충격량은 뭐다? 힘 곱하기 걸린 시간. 힘 시간. 힘 시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운동량은 그 찰나의 순간의 속도와 질량이라서 그 찰나의 그 순간이야. T가 3초일 때 뭐 이렇게 나오거든. 내 충격량은 0초부터 이렇게 기간으로 나와. 4초 사이에 뭐 이렇게. 왜냐면 시간이 여기 값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0초면 안 되잖아. 그래서 기간으로 들어가게 돼. 당연히 충격량의 방향은 물체가 받은 힘의 방향인 것 같고, 충격량이 뭐 힘이 크면 클수록 그건 당연한 거 아닐까? 여기에 힘이 들어가니까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건 당연한 거지. 운동량도 마찬가지야. 질량 크면 클수록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하지. 속도 빠르면 빠를수록 운동량의 방향과 속도 방향은 같은 거 맞고. 자, 그래서 요 문제 봐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요 문제지. 질량 2kg의 물체를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작용한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야. 그러니까 시간인 그래프 그러면 무조건 충격량이다 생각해주면 돼. 시간인 그래프는 충격량이야. 충격량 어떻게 구한다고? 힘 시간. 곱해줘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x축, 힘이 y축이니까 면적, 여기 넓이가 바로 충격량이겠지. 처음 2초 동안. 맞지? 동안으로 표시하지? 그러니까 힘 시간이니까 힘은 10뉴턴. 그다음 시간은 2. 당연히 그래서 20.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세크 이렇게 써. 아이 이게 봐봐. 힘이랑 시간 다 곱한 거 아니야? 잠깐 단위 잘못 썼네. 이거 운동량 단위 썼다. 단위는 뉴턴 세크. 그러니까 힘이랑 시간 곱한 거 맞지? 그냥 아주 직관적으로 단위도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것도 두 번째 거 볼게. 3초일 때 속력. 그러니까 이게 때 나온다 그러면 뭐? 운동량이야. 운동량을 일단 구해놓게. 3초일 때. 운동량은 뭐다? MV지. M은 뭐야? E지. V는 모르지. 이거 물어본 거 아니야? 그지? 3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3초까지의 충격량과 같다라고 해서 풀어야 돼. 이해 갔어요, 여러분? 3초일 때부터 속력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3초일 때 확대해 볼게. 3초일 때 운동량을 구하시고 3초일 때 3초까지겠지? 충격량을 구하셔가지고 구들이 같다라고 해서 속력을 구할 거야. 충격량 구한다. 3초까지. 근데 뭐 3초까지는 여기까지 여기 넓이가 지금 여기 넓이가 아까 구했다시피 20이었잖아. 3초까지 여기 0이기 때문에 그냥 20 그대로겠지. 그치? 여기는 20이야. 그럼 둘이 같다라고 해주면 속도가 10이 나오지. 그러니까 3초일 때부터 속력을 지금 구한 거지. 1초일 때의 속력이 몇 배인지 구하시오. 똑같이 해주면 돼. 1초일 때의 운동량을 구해주면 1초 MV니까 이거 곱하기 V라고 해주고 1초까지의 충격량을 구해주면 얘는 충격량은 뭐라고? 힘시간. 그래서 힘은 여기 보다시피 10이지 계속. 그 다음에 1초까지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곱하기 1이네. 1초니까. 그러면은 얘를 같다라고 해주면은 V는 5가 나오지. 몇 배냐? 그러면 2배다. 그래서 아까 문제 풀 때 개념에서 선생님 바로 쓰긴 했는데 요 관계를 알아야 돼.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는 물체가 일정 시간 동안 힘을 받으면 힘 받는 동안 물체의 속도가 변해서 그치? 운동량이 변하게 되지. 그래서 힘이 가해지면 속도가 변해서
운동량이 변하게 돼.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랑 똑같다? 충격량이랑 같다. 그래서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이게 본질이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란 것 같다. 운동량이 얼만큼 변했는지야. 운동량 이꼴이 아니라 운동량이 얼만큼 변했는지야. 그래서 충격량은 이렇게 구하는 거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거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니까. 그래서 충격량을 이렇게 다시 정의 내리는 거지. 충격량 자체를 우리가 운동량의 차로 구하는 거야. 기억해야 돼. 나중 거 빼기 처음 거라는 거. 응? 나중 거 빼기 처음 거 기억하고 있지? 힘시간 그래프에서 이제 충격량은 넓인 거 알지? 지금처럼 일자로 된 그래프든 이렇게 뭐 곡선으로 된 거든 간에 넓이가 곧 충격량. 다른 말로는 운동량의 변화량. 똑같은 거. 그 31번 문제는 수평면에서 6m의 속력으로 써 있네 다. 자,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에 비해 충돌한 후, 이거 오타야 후, A와 B가 2m/s 속력으로 함께 운동한다. 충돌한 다음에 둘이 같이 얼싸얼싸 움직이네. 응? 그런 건가 보다. 그 다음에 AB 질량 아까 1kg, 2kg도 알고 있고 써 있거든 그림에. 이제부터는 그림만 봐도 되지? 그림 나는 AB가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 B가 원래 정지했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B가 받은 힘이야. B가 받은 힘. 힘 그래프. 그러면 B의 여기는 이 면적은 충격량이겠네. 경량이자 뭐다?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을 우리가 델타로 표현하거든. 델타 운동량 이렇게 하면은 말이 딱 맞아. 델타 운동량.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물어본 걸 가야겠다. AB의 충돌 시간 0.2초. 그렇다. 0.2초 동안에 얘가 충격량을 이만큼 받았네. 충돌 후에는 얘가 등속도 운동을 하나 보지? 뭐 그럼 힘이 없다는 얘기지 더 이상은.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선지 보기 전에 먼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씩 따져보자고.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보자고. A를 중심으로 이전 이후로 운동량은 MV잖아. 그치? MV 이게 이전 운동량이지? 그 다음 이후 운동량은 MV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바뀌었지. 그럼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 충격량이잖아. 충격량. 그러면 2 빼기 6인 거고 마이너스 4만큼이 운동량의 변화량 즉 충격량인 거지. 그러니까 왜 빼기 4냐라고 물어본다면 뺏겼잖아. 뺏겨서 그래. 뺏겨서. 받은 게 아니잖아. 뺏겨서. 그럼 마이너스 4만큼을 B한테 준 거지. 그치? 그럼 B도 그러한지 보자. B는 원래는 0이었잖아. 그러다가 얘가 2kg인데 2로 됐으니까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을 보자. 4에서 0을 빼주면 얘는 플러스 4만큼이지. 딱이지? 얘가 뺏겼지? 주었지? 응? 요걸 물어보겠죠. 문제에서. A의 운동량 크기는 충돌 전이 충돌 후보다 작다? 뭔 소리야. 운동량 크잖아 더. 나에서 시간축과 곡선이 만드는 면적은 6뉴턴 세크이다. 그 면적 자체가 충격량인데 4야. 뭔 소리야 4야. 아까 우리 구했어. 6은 무슨 4야. 자, 그럼 이제 세 번째가 문제야. 틀렸고 이것도 틀렸지. AB가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평균이 뭐지?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알지?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 자체는 아까 4인 거 알았지? 4 뉴턴 세크? 근데 원래 충격량이라는 게 평균 힘이랑 시간을 곱하는 거잖아. 근데 받은 시간이 0.2초란 말이야. 평균 힘 곱하기 0.2가 4인 거니까 평균 힘은 4 나누기 0.2. 그러니까 약분해주고 하면은 20이 맞네. 그래서 힘은 20이 맞지. 틀렸고 디귿만 맞아. 되겠어? 선지 보기 전에 요거 분석은 먼저 꼭 해야 돼. 전후. 33번 한번 봐볼게. 그림은 정지해 있는 축구공과 배구공을 발로 찰 때 공이 받은 힘을 각각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축구공은 배구공보다 무겁대.
얘는 무거워. 그 다음에 두 곡선 아래 면적은 같다. 면적 같다는 거는 뭐가 같다? 충격량이 같다. 같음. 자, 그 다음에 발로 차기 전과 후에 배구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축구공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다른 말로 뭔데? 충격량이니까 당연히 같은 말, 맞는 말 맞지? 발로 차는 동안 축구공이 받은 충격량은 어디 있어? 얘가 받은 충격량 배구공보다 크다. 그렇지는 않은데? 똑같잖아. 아까 우리 다 얘기했잖아. 충격량 똑같다고. 넓이가 똑같으니까. 그다음에 발을 떠나는 순간 배구공의 속력은 축구공보다 작다? 그거는 해봐야 되겠어. 자, 그러면은 일단 축구공부터 시작합니다. 축구공의 충격량을 뭐라고 할까? 그래, 충격량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I라고 할까 그냥? 충격량 I니까. 근데 이제 배구공도 똑같잖아. 배구공도 똑같이 I야. 근데 충격량이라는 게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으니까 운동량은 처음에 다들 0이었지. 그러다가 얼마가 생겼지. 맞지? 근데 그 얼마가 생긴 게 I랑 똑같지 않겠어?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거겠지. 얘가 운동량이랑 똑같으니까 MV랑 똑같단 말이야. MV. 얘도 MV. 근데 누가 더 크다? 둘 중에서 축구공이 더 무거우니까 얘는 뭐 숫자를 가짜로 해볼까? 뭐 EM이라고 쳐봐. 두 배만큼 무겁다고 쳐보자. 이렇게. 그다음 속도는 모르지. 속도는 얘는 V 축구공, 얘는 V 배구공 해보자. 이 봐봐. 얘는 똑같은데 얘가 2배야. 그럼 속도가 얘가 또 반으로 줄여야 되지 않겠어? 얘는 그대로면은 얘는 얘보다 높겠지. 그럼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 충격량이 뭐 가짜로 해보자. 임의로 충격량이 둘 다 뭐 10이라고 쳐봐. 축구공의 충격량, 배구공의 충격량 둘 다 10이야. 근데 질량은 축구공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뭐 4라고 하고 배구공은 뭐야 질량이 더 작으니까 2라고 해봐. 그럼 속도는 얼마가 되겠냐고. 속도가. 누가 더 크겠어? 이쪽이 더 크겠지. 그지? 이 가지? 얘는 더 작겠지. 뭐겠어? 4, 32. 여기는 얼마겠어? 6이겠지. 배구공이 가벼운 덕분에 속도가 더 커. 그래서 배구공 속력이 축구공보다 더 작다라고 한 말은 틀린 말인 거지. 이것도 틀린 말이고. 요런 문제는 운동량 문제니까 그냥 MV만 하면 되는 거지. 맞잖아. 4배 빠르니까 토끼가 4배 빠르다고? 그럼 얘는 4라고 하고 얘는 속도를 1이라고 해봐. 그럼 둘이 곱해? 20이지? 둘이 곱해? 100이지. 그러면 운동량이 누가 더 크냐? 그럼 그래도 거북이가 더 큰데? 몇 배만큼 더 크냐? 그러면 5배만큼 더 큰데? 거북이가? 무게가 엄청나구만. 그다음에 여기 30번 이거 빨대 부는 그 실험은 충격량에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충격량이라는 게 뭐 곱하기 뭐지? 힘 시간. 응? 힘 시간. 힘은 부는 힘이 똑같으니까 똑같은데 시간이 구슬이 여기 끝에 있으면은 얘가 뭐라고 해야 되지? 닿는 시간 자체가 짧잖아. 금방 폭 나갈 거잖아. 근데 얘는 붕 하고 폭 나갈 거니까 그 시간만큼 얘가 길잖아. 그러니까 충격량이 크겠지. 그치? 그러니까 속도 더 크게 나가겠지. 그러니까 충격량이 곧 운동량이니까 그거 실험하는 거야. 그거 결론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뭐라고 뭐 실험했다 어쩌다 했지만 여러분들 읽어보시도록 하고 그래도 뭐 방금 선생님 말한 내용을 니네가 알아들었으면 아래를 풀 수가 있어. 가에서 구슬이 받은 충격량은 강하게 불 때가 약하게 불 때보다 큰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지? 나다를 통해 그림 위와 같이 A 구슬을 입에 가까운 곳에 넣고 다 길이를 반으로 자른 빨대. 다 그림은 없다 야. A 길이를 반으로 잘랐어. 시상에. 그래서 B의 구슬 입과 가까운 부분 넣고 나와 같은 세기로 수평 불 때 길이를 잘랐네. 나는 가까운 곳에 넣고 불고 얘는 가까운 곳에 넣는데 반을 잘라가지고 이만큼의 길이를 한 거 아니야. 그치? 거리를 이렇게 짧게 해버렸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게 해서 이만큼만 나다를 통해서 구슬이 힘을 받는 시간에 따른 충격량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겠네.
그치? 짧으면은 이게 충격량이 시간이 작으니까 짧겠지. 얘는 시간이 기니까 크겠지. 뭐 이렇게 비교하겠다. 나보다 다해서 구슬이 더 멀리 나간다? 그럴까? 아니겠지. 나겠지. 시간이 더 긴 만큼 힘을 많이 받잖아. 그러니까 더 멀리 나가겠지. 그래서 이 빨대 실험에서는 부는 힘이 똑같다면 거리가, 그러니까 이 구슬이 가까이 있어야 그만큼 많은 힘을 받잖아. 이 길이만큼. 그잖아? 그래서 구슬이 가까이 있어서 얘가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충격량이 크다. 그리고 빨대가 작아지면은 이게 가까이 있다고 해도 길이 짧다 보니까 받는 시간이 짧으니까. 그러니까 충격량도 더 작아진다. 그 다음에 똑같은 길이라고 치면은 구슬이 여기 있으면은 받는 시간 자체가 너무 짧기 때문에 얘는 충격량이 작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지. 자, 28번 봐볼게. 다음은 물체가 충돌할 때 나타나는 효과를 알아보려고. 충돌? 나무판 위에 고무차력을 깔고 고무차력, 질량이 큰 쇠구슬, 질량 무거워, 질량이 작은 쇠구슬, 작아. 같은 높이에서 퉁퉁 떨어뜨렸을 때 고무차력이 변형된 정도는 당연히 이쪽이 더 크겠지. 그러니까 변형된 정도라는 거는 그 운동량 때문에 그런 거잖아. 운동량. 얘가 덩어리가 크니까. 운동량은 M보이고, 그지? M보이고. 얘가 더 클 거 아니야. 같은 질량의 쇠구슬 두 개를 서로 다른 높이에서 그 고무차를 있고 같은 질량인데 하나는 여기서 하나는 여기서 떨어지고 이렇게 퉁퉁. 그러면 위치 에너지 때문에 그 에너지 자체가 얘가 더 크긴 하겠지. 그지? 자, 가는 이제 질량을 바꾼 거지. 질량 클수록 더 많이 변형. 당연하겠지. 높은 곳에서 떨어뜨린 쇠구슬이 더 많이 변형? 그러겠지. 왜냐면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위치 에너지 자체가 크니까. 그러면 운동량도 더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변형도 많이 시키는 거고. 자, 운동하는 물체가 충돌할 때 나타나는 효과는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에 비례한다. 아주 정확한 말씀하셨습니다. 맞지? 여러분들이 이 말을 똑같이 했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따라해보자. 운동하는 물체가 충돌할 때 나타나는 효과는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에 비례한다. 아주 정확한 말.